유럽의 전쟁은 어쨌건 마무리되었지만은 미국과 일본은 태평양 전쟁이 이제 절정을 이루고 있었던 그런 상황이었거든요. 일본이 항복을 안 하니까. 예. 그리고 마침내 1945년 7월 16일에 인류 최초의 원자폭탄 실험인 트리니티 테스트를 진행하기로 하자라는 결정을 합니다. 트리니티. 여기서 문제 낼게요. 실험을 위해 원자폭탄의 기폭 장치를 운반하던 중 이것으로 인해 비밀리에 진행하던 맨하탄 프로젝트가 들킬 위험에 처하는데요.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정답. 네, 지원 씨. 그 과적 차량 당속에 걸린 거죠. 과적 차량. 과적? 과적 아닌가? 과적. 아하, 정답! 오답입니다, 지원 씨. 오답. 예, 혜성 씨. 과속을 한 거예요. 저 트럭이. 그래서 이제 속도 위반으로 걸려가지고 혜성 씨 정답입니다. 아이씨. 설마. 아니 근데 저 국가적 프로젝트를 과속을 그게 아니라 이 운반하던 사람은 이게 뭔지도 몰랐을 수도 있어. 아, 맞네. 몰랐겠네. 트리니티 테스트 4일 전에 이제 실험 장소로 이 기폭 장치를 운반하던 차량이 미치겠다. 과속으로 경찰에 붙잡히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뭔가요? 막 했던 거군요. 예, 근데 이제 다행히 경찰이 트렁크를 수색하지 않아서 이제 원자폭탄의 존재를 들키지 않았다고 합니다. 예, 그렇다면 과연 트리니티 테스트가 성공적으로 진행되었을까요? 영상으로 한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아 드디어 시작이네. 트리니티 테스트를 시작하기로 한 시간은 1945년 7월 16일 오전 4시였습니다. 당시 트리니티 테스트는 시야를 확보를 하고 또 기밀을 지키기 위해서 아무도 없는 뉴멕시코주의 사막에서 이루어졌습니다. 너무 살벌하다, 무섭다. 저기 공정에서 실수 하나라도 나면 끝장이잖아요. 진짜. 사실 이 당시에 매다는 과정에서 이 경찰이 좀 해이했대요. 이렇게 흔들리기 시작해가지고 그래서 과학자들이 이게 떨어질까봐 너무 무서웠다고 그래요. 너무 무섭죠. 네네. 근데 다행히도 잘 고정할 수 있었고. 아니 선도 엄청 많잖아요. 이 선 봐. 이거 뭐 하나 잘못 건드려가지고 툭 끊어져 봐. 그런데 실험을 코앞에 둔 2시 30분. 비와? 갑자기 심한 천둥을 동반한 폭우가 내리기 시작해요. 천둥 번개가 치네. 번개 맞으면 와. 그렇지만 기적적으로 하늘이 개자 실험을 시작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모두가 숨죽이던 새벽 5시 29분. 조그만 얼굴이. 너무 무섭다. 드디어 약 12km 정도 높이의 버섯구름이 솟구치면서 성공을 했습니다. 저게 저 어디서 본 거야? 저게 CG가 아니잖아. 너무 무섭다. 무섭죠.
매우 밝고 흰 섬광이 번쩍였고 구름은 섬광으로부터 파동 형태로 퍼져 나왔어요. 섬광은 차츰 노랗게 바뀌더니 주황빛이 되었죠. 곧 검은 구름이 피어올랐는데 주황색 빛이 번쩍이더니 차츰 우리가 아는 버섯구름으로 변했습니다. 얼마간 그러더니 마지막으로 귀를 찢는 소리가 들렸어요. 마치 대포를 쏘는 것처럼 말이죠. 나 겁도 없다 근데. 소리가 나중에 나나 봐요? 멀리서 보고 있으니까 빛은 거의 우리한테 즉각적으로 오는데 소리는 나중에 1초에 300m 정도밖에 못 가니까 영화에서도 무음으로였다가 맞아요. 소리 언제 나지 내가 이렇게 괜찮고 아. 있는데 뒤늦게 나와요. 막 10초 뒤. 예, 놀랍게도 3km 밖에 있던 한 폐가는 부서져 버렸으며 16km 떨어진 본부에서도 강렬한 열이 느껴졌다고 해요. 충격파는 160km 거리에 서 있는 사람에게 느껴질 정도였어요. 위력은 약 TNT 폭탄 20킬로톤을 가진 것으로 측정되었습니다. 그냥 화산 하나를 만들어낸. 활화산. 그리고 실험 직후 탐사 결과 폭심지 부근에는 직경 340m에 이르는 구덩이 전체가 강렬한 열로 인해 모래가 녹아 옅은 녹색의 방사능 유리로 덮여 있다는 것을 발견했는데 훗날 이 광석은 트리니타이트라고 이름 지어졌지요. 아 근데 교수님 이게 이 성능이 어느 정도가 될지도 모르는데 그거를 이 근처에서 있었다라는 게 맞아. 무방비로 있었다라는 그걸 그냥 게 좀 보고 이해가 안 가거든요. 예, 비록 뛰어난 과학자들이었지만 이들이 핵폭발의 모든 위험에 대해서 완전히 인지하지는 못했어요. 그러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방사능에 대한 위험성을 최대한 예측을 하고 이를 막기 위해서 이제 몇 가지 노력을 했습니다. 이 과학자들 가운데 중절모를 쓰고 있는 사람이 이제 오펜하이머고 그 오른쪽에 그로브스 장군입니다. 저 그렇게 간 거예요 그냥? 네, 덧신만 신고. 예, 그렇죠. 바로 종이로 만든 어떡해. 굉장히 위험한 거죠 저 아닙니다. 자체가. 당시 과학자들은 이제 오염물질이 직접 닿지만 않으면은 무사할 것이다라고 생각을 아. 했습니다. 그 후유증을 잘 몰랐나 봐요. 네, 공기 중에서 이제 피폭될 그런 위험성까지는 미처 몰랐던 것이죠. 따라서 당시에 이런 종이 덧신만 신고 용감하게 핵 폭발 장소로 들어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난리 났다. 그럼 여기서 문제 하나 낼게요. 바로 문제가. 당시 트리니티 테스트 현장에 있던 과학자들이 방사능 위험을 줄이기 위해 사용한 이것은 무엇일까요? 이것도 험한 거 아니겠죠? 정답. 네, 규현 씨. 네. 우산? 응? 우산. 우산? 혹시 뭐 이렇게 막 파편이나 뭐 이런 거 피하려고 방사능 우산을. 비. 규현 씨 오답이고요. 네, 크리스 씨. 아니에요. 제가 우산보다 양산 떠올랐는데 제가 바보 될까 봐 말씀 못 드렸어요. 정답 예, 이장원 씨. 색안경. 색안경. 오답이에요. 예. 예. 이거 오답이에요? 아니 뭘 했는데? 색안경 썼을 것 같은데. 예. 장원 씨가 얘기한 안경. 연결이 돼 있는 뭐야? 뭐야? 선글라스 와. 관련이야? 정답. 예, 혜성 씨. 안 돼. 그 색안경이랑 비슷한 거. 그 나 알았다. 고글 아니에요? 고글? 고글. 고글. 혜성 씨 정답. 아. 고글. 곡을. 예. 고글을 다 썼어요. 근데 고글이 약간 용접공들이 쓰는 그런 고글을 다 썼습니다. 참 과학자들 대단해. 그럼 어떤 식으로 대비했는지 당시 제작된 안전 가이드를 하나 볼까요? The eyes have it, goggles keep them that way. 눈이 중요하니까 고글 잘 이용해서 눈을 보호하세요.
실제로 이제 오펜하이머를 비롯한 과학자들은 현장에서 용접공 고글을 써서 자외선과 열로부터 눈을 보호했다고 합니다. 겁도 없다 진짜. 크리스 씨 또 방사능 노출 그거 피하기 위해서 또 뭐 어떤 방법들을 했죠? 선크림, 일단 자외선으로부터 피부를 보호하기 위해서 일부 과학자만 자외선 차단제 바르고 또는 엎드려서 납작하게 몸을 만들어 달라 그런 지시도 떨어졌고 또 이렇게 폭발물이나 잔재물이 나올 수 있으니까 탱크 뒤에서 숨어서 보라고 그런 사람들도 있었고요. 방법이 다양했어요. 그냥 다 허술한 거죠. 말도 안 돼. 모두 다 너무 허술했어요. 저 터지는 걸 보고 나서는 와 우리가 쓸데없는 짓을 했구나라는 걸 느꼈을 거예요. 그죠? 탱크가 날아가는데 그 천재들인데 그분. 위력을 몰랐던 건 이 정도일 모를 줄. 수 있죠. 아유, 대단하신 분들이셨는데 진짜. 예, 이처럼 이제 오펜하이머는 로스알라모스의 과학자들과의 협업으로 세계 최초의 원자폭탄 테스트를 성공적으로 끝내게 됩니다. 예, 이후 원자폭탄을 손에 쥔 미국의 행보는 거침이 없었습니다. 1945년 8월 6일에 일본 히로시마에 우라늄 원자폭탄인 리틀 보이를 투하하고 (3일) 후 나가사키에 플루토늄 원자폭탄인 패트맨을 떨어뜨립니다.耐え忍び型機を忍びもって万世のために太平洋を開かんと欲す 결국 일본은 이 두 번의 핵폭탄 투하로 인해 무조건 항복을 선언했고 이로써 제2차 세계대전은 미국을 주축으로 한 연합군의 승리로 끝이 나게 됩니다. 이장원 씨 오펜하이머가 원폭 그 장소를 고를 때 큰 역할을 했다라는 얘기가 있던데요. 네, 의견을 좀 내셨던 모양이에요. 첫 번째 원자폭탄을 어디에 떨어뜨릴지 장소를 고를 때 최대한 많은 피해를 줄 수 있는 곳을 찾았다고 해요. 그래요? 그래서 히로시마를 골랐던 거는 군수시설 공장이 있어서 다른 곳들보다 더 큰 피해를 줄 수 있을 것이다, 효과적일 것이다 예상했기 때문이라는 얘기도 있습니다. 예, 이처럼 이제 오펜하이머는 자신이 개발한 이 원자폭탄의 위력을 직접 확인한 후에 그 심경을 인터뷰를 통해 전하는데 어떤 내용인지 영상을 같이 볼까요? Looking back now, do you think that our country's use of the bomb was necessary? The war had started in '39. It had seen the death of tens of millions. It had seen brutality and degradation which had no place in the middle of the 20th century. And the ending of the war by this means, certainly cruel, was not undertaken lightly. But I am not, as of today, confident that a better course was then open. 이 말을 한 오펜하이머는 어떤 마음이었을 것 같아요? 슬퍼하시는 것 같아요. 이 어떻게 보면 이 괴물의 탄생을. 그렇죠. 심정이 되게 복잡했을 것 같아요. 예. 사실은 오펜하이머는 자신이 한 일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후회한다던가 사과의 말을 했다던가 한 적이 한 번도 없었습니다. 오히려 극비 프로젝트를 맡은 관리자로서 본인의 임무를 무사히 해낸 것에 대해서 안도감을 느꼈다라고 전해집니다. 그리고 이후 오펜하이머는 원자폭탄의 아버지라고 불리며 미국의 영웅으로 추앙을 받습니다. 와.